안녕하십니까, 김 소장입니다. 음, 오늘 지금 이야기할 것은 지금 보자. 깡통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지금 제가 저희 블로그 이웃분 중에 한 분인 행복한 집, 행복한 집님 이제 블로그를 구경하다가 서울시 적정 전세 가격 상담 서비스 게시 깡통 전세 사기 예방에 관한 내용에 대한 포팅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 적정 전세 적정 가격 상담 서비스 개시,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예방 총력. 어, 이게 지금 뭐 전국적이지만 수도권 쪽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포팅을 해 놓으셨길래 제가 보고 하고 제가 깜빡하고 한 이틀 전에 제가 업무 협약된 금융사를 통해서 제가 받았는 공문을 내용을 보고 지금 오늘 포팅을 하나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깡통 사기 주의해가지고 허그 일명인자 우리 인자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해가지고 그 전세금 안심대출이라고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서 발급받아서 어 전세 입주를 하실 수 있는 대출을 세입자가 받으실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근데 이게서 지금 문제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 시세, 뭐 빌라 시세, 오피스텔 시세, KB 시세나 부동산 1, 2사 시세가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신축이나 시세가 안 나오는 뭐 오피나 빌라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감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허그를 주로 취급하는 금융사가 몇몇 군데가 있긴 한데 저도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지금 허그 쪽이 지금 그래도 전세 자금 대출 중에서 금리가 쌉니다. 서울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 자금 대출보다 싸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분들과 이제 동종업계 공인중개사 소장님들 포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제 뭐 괜찮은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일명 허그라는 전세금 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금 사고 금액이 이제 음, 이번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집값 약세, 금리 인상 등의 사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7월 기준으로 872억 원입니다.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매가내야 됩니다. 자, 이거 로또인데요. 한 10명씩 죽는데 이게 왜 보면은 모럴 해저드라 해가지고 조금 죄를 지었는데 뭐 좀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각 취급 금융사의 영업점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지급을 하는 허그 지급 시에 감정평가서 활용을 이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잠시 모성인 얼굴 치울게요. 깡통 전세 사기 주의보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 금융사 감정평가서 활용 제한 적용. 집값 약세하고 금리 인상 등의 사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금 사고 금액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사의 특약보증 이행심사가 더욱 강화가 될 겁니다. 어, 깡통 전세에 따른 이제 우리 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 원래 잘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속출을 합니다. 진짜 돈 다 날라가요. 그 예전에 TV 나왔죠. 뭐 빌라 100채인가 뭐 1000채인가 만채인가
그 재산세 내다가 국세 뭐 지방세 밀려가지고 국세 지방세는 경매 진행 시에는 영순이기 때문에 보증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 다 날아갑니다.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 취급 금융사의 이제 영업점에 이제 주의하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허그 대출을 점검한 결과 임차 목적물 다수, 이제 서울, 남서부권, 인천, 소재,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가 좀 셉니다. 그 대출 실행 후 60% 이상이 한 달 이내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 이제 한 푼도 안 들이고 이제 갭 투자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겠다는 거죠. 혹시나 몰라서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이 지금 갭 투자지만은 갭 투자가 아닙니다. 다세대 뭐 자그만 뭐 이래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다세대 주택을 신축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출 받아가지고 뭐 뻔뻔히 하는 거죠. 1인을 한 명 빌려와가지고 어, 명의만 빌려달라. 예, 감정 뻥튀기 해가지고 뭐 3억짜리 2억짜리를 뭐 3억의 감정가를 보고 전세 2억을 준다. 원래 원분양가는 2억입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2억. 뭐 회수하죠. 그리고 대출을 받았는 사람은 어차피 터질 사람이기 때문에 빵 터지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보증공사 측에서 이 모든 거를 해결해야 되는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지금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작업 대출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대출 실행 후 60% 이상이 한 달 이내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 이게 이제 건축주겠죠. 달리 표현한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OP, 연립, 다세대주택 시세 안 나오는 거는 감정평가와서 활용을 제한을 한다. 작년 말하고 지금 올 초에 한 2년, 3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금 호황이었죠. 지금 근데 지금은 좀 금리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빌라가 안 나갑니다. 안 팔려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고 어, 건설사들도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따고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도 약간 좀 있죠. 그건 나중에 후반부에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KB 시세나 부동산 114 시세 나오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빌라, 오피스텔, 연립, 다세주택과 신축 경우에 시세가 없어서 이제 이 전세 계약이 없는 거를 이거 이제 시세 없는 주택은 이제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허그 전세 안심대 대출을 받습니다. 이거는 협약 이제 금융사 대출 모집인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죠. 이후에 이제 전세 계약서를 집어넣고 잔금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전세금 대출을 실행받아서 전세 입주를 합니다. 제가 약간 진행이 좀 초보라서 어색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날렵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아직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자금 대출 활용을 했다고 하지만은 방금 아까 전에 얘기한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깡통 전세 사기란 게 미분양 빌라 다세대 주택을 감정평가서 시세를 업 해서 이제 실제 이제 분양 가액은 뭐 1억 5천 2억이지만은 감정가를 3억으로 해서 전세 보증금을 2억 전후로 측정해서
이제 이때 제3자를 한 명을 데려오는 거죠. 바지를. 이 사람은 바지죠. 전세 세입자를. 어차피 터질 사람이니까. 뭐 한 2억 2천, 2억 3천 받아가지고 70%에서 80% 받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자, 만약 바지를 한 명 구했다. 계산기를 제가 잠깐 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봅시다. 자, 3억으로 만약에 2억짜리가 3억으로 감정을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의 70%. 자, 3억을 감정을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전세 보증금은 이제 계약적 70%, 60% 나오는데 70% 일단 보겠습니다. 이 70%에서 전세 보증금의 80%를 나간다 치면은 1억 6,800이 나와요. 그런데 실상 내재된 가치는 2억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 원가를 회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업을 많이 해서 그 바지 좀 챙겨주고 뭐 한 해봐야 1, 2천, 2, 3천 아니면 의리한 사람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좀 명의 좀 받아달라 이래 얘기하겠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임차인을 유치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 시에 경매 진행하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 낙찰가의 70에서 80, 60에서 70% 기준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높게 보아준다 해도 그렇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된다 하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 회수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보증서를 썼기 때문에 음, 제가 오타가 생겼네요. 진행을 하면서 수정할게요 이거. 참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두서가 없습니다. 이게 손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 커지는 것이죠. 대부분이 보면은 지금 신축 빌라들을 아주 뭐 고가 멋지게 해가지고 어, 시세 거의 뭐 90%까지 제가 뭐 여기는 뭐 실제 가치 2억 감정가 3억 전세 보증 2억 측정이 아니고 뻥튀기 하는 거죠. 2억짜리밖에 안 되지만은 시세는 3억 나온다. 전세 보증금 뭐 2억 7천, 2억 8천. 아파트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당하시죠. 허그는 보증공사 기준에 이제 입각해서 이제 보증서를 이제 발급을 이제 세입자가 받아서 보증서를 세입자가 받아 이를 기준으로 취급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잔금일에 임대차 보호법상의 허점을 이용한 음, 세입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길 영시 음, 잔금 받고 난 뒤에 그날 당일날 대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환한다 하면서 상환하고 또 다른 대출 받고 아니면 상환 안 하고. 근데 이거는 부동산 중개 소장님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특약란에 이제 근저당 설정 말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넣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체크를 안 하시고 놓치신다 하면은 어 우리 이제 구상권 청구당합니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세입자들한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 받아버리면은 담보 대상이 이제 주택에는 대출 플러스 전세 보증금 하면 거의 뭐 시세 100%나 150%를 꽉 채우겠죠. 이게 또 문제가 터지면은 깡통 전세. 예전에 그 TV에 많이 나왔죠. 뭐 허름한 빌라 경락으로 해서 3천만 원 주고 사서 수리해서 한 300만 원 들여 수리해가지고 뭐 3천 주고 샀는 거 수리비 3, 400, 5천 팔아가 또 1,500 벌어가. 아니면은 전세를 3천을 끼워서 3,500을 끼워서 그대로 원금을 다 회수를 하는 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빌라를 사거나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갭 투자를 해서 집을 늘리신 얘기가 많았죠. 그런 책도 많았고, 저도 투자를 제법 하고 있고, 뭐 급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뭐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매입을 해드리고 고객분들 소개를 시켜드리죠. 이런 패턴이 이제 좀 한 번씩 이제 수도권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뭐 오래된 흐름한 이제 주택들 허물고 신축 빌라를 많이 짓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주의하셔서 중개하거나 전세 매물이 이제 알아보실 때 세입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금융사들 지침으로 예외적으로 이제 신규 입주 아파트나 뭐 빌라 단지 집단 주택 자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각 취급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승인 후에 잔금 전세금 안심 대출을 허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예비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런 걸 알아두셔야지. 뭐 부동산 소장님들이 아유 나간다 이래가지고 꼬시기입니다. 계약금 넣지 마시고요. 등기부도 보시고 요새 정보가 많습니다. 네이버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요. 그리고 소장님들도 협약금융사 이제 허그라든지 서울보증공사 뭐 이런 경우에 감정가 들어가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잘 알아보시고 매물 전세 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중개사고 발생하죠. 이거 설명 똑바로 안 하고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허점 이용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날린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선순위 이제 전세보증금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자 받으면 대항력이 1순위입니다. 다만 그게 경매가 발생했는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국세 지방세는 영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일단은 세금이 영순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서 1순위 있더라 하더라도 세금에 다 뜯기기 때문에 보증금이 날아가거나 회수를 못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장님들도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임대업 법인, 매매업 법인,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서울시가 지금 확인해 준다고 원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이 많아요. 전세 사기 당하시고 뭐 고통 받으신 분들 많고 전세 보증금 미끼 뭐 돈 조금 코 묻은 돈 준답니다. 자, 이제 무료로 하는 건 1분 30초 남았는데 일단 서울특별시에 이거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가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단 검색해서 접속하십니다. 그럼 사이트로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정보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클릭하시면 참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 조회로 들어가요. 그러면 전세 가격 상담이라고 KBC에 없는 이제 통계치가 안 나온 빌라, 오피, 신축, 기존 시세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뭐 통관 상담 신청을 하시고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시고 이후에 뭐 주택임대차 관련된 뭐 법률 구조공단 뭐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 통화 잘 안 됩니다. 이게 진짜 통화 잘 안 돼요. 우선 계약하시기 전에 알아보시고요. 그 그리고 부동산은 오래된 부동산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래 하신 부동산들 특히 해당 지역 내에서 10년, 15년, 5년 이상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두서가 없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5초 남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촌사람이 힘이 납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